자정이 넘은 네오픽셀 사무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윤아주는 모니터 7개 앞에서 손가락을 쉬지 않고 움직였다. 신규 게임 발매를 사흘 앞두고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되었고 그는 이틀째 잠을 자지 못했다. 팀장님 커피요. 박도연의 목소리에 하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도연은 검은색 자라목깃에 회색 재킷을 걸친 채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사장님도 아직 안 가셨어요?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군요. 도연은 하준 옆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다. 그의 시선은 하준의 옆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턱선, 눈썹, 이마에 흐른 땀방울. 도연은 그런 섬세함을 기억하는 자신이 불편했지만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이번 출시는 당신이 핵심이에요, 하준 씨. 당신 없으면 네오픽셀도 없어요. 과찬이십니다. 팀 전체가 노력한 거죠. 겸손은 집에 가서 하세요. 도연이 웃었다. 하준은 그 웃음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도연은 평소 냉철하고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었다.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두려워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사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건 처음이었다. 나흘 뒤 버그는 해결되었고 출시는 성공적이었다. 축하 회식 자리에서 도연은 하준을 조용히 불러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산 출장인데요. 네, 투자사 미팅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둘이 갑니다. 하준은 잠시 멈칫했다. 영업팀 김대리도 동행한다고 들었는데요. 계획 변경했어요. 이번 미팅은 기술적인 부분이 핵심이라 하준 팀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조용한 곳에서 당신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어요. 회사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하준의 가슴에 묘하게 꽂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하준에게 태린이 물었다. 오빠, 이번 주 부산 간다며? 며칠이나 가? 이틀. 금, 토. 주말에? 진짜 일 때문에? 태린의 목소리에는 의심보다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하준은 아내를 안아주지 못하고 그저 등을 돌렸다. 미안, 중요한 미팅이야. 돌아와서 보상할게. 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언제부터인가 그 등이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결혼 5년 동안 그녀가 진짜로 본 건 남편의 뒷모습뿐이었을지도 몰랐다. 부산행 KTX 안. 도연과 하준은 비즈니스석에 나란히 앉았다. 도연은 노트북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는 하준의 옆 얼굴만 계속 응시했다. 하준 씨. 네? 언제부터 게임 개발자가 꿈이었어요? 고등학생 때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현실은 못 만들어도 가상세계는 만들 수 있잖아요. 현실을 왜 못 만들어요? 하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현실은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통제가 안 되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저도 그래요. 통제할 수 없는 게 두려워요. 특히 사람의 마음은.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하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도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사람의 마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투자 미팅은 다음 날 오후였다. 하준은 샤워하고 나와 태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문자가 왔다. 고객 응대 중. 나중에 전화할게. 하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하준 씨, 저예요. 도연의 목소리였다. 하준이 문을 열자 도연은 포도주 한 병과 글라스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미팅 전에 긴장 풀어야죠. 같이 한 잔 어때요? 둘은 호텔 라운지로 갔다.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창가 자리. 도연은 포도주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하준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네.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하준은 잠시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당신 눈빛이 외로워 보여서요.
회사에서는 집중하지만 가끔 넋 놓고 있을 때 보면 뭔가 찾는 것 같은 눈이에요. 하주는 포도주를 단숨에 비웠다. 사장님은요? 행복하세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행복이란 거 뭘까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최고의 아내까지 있으시잖아요. 그게 다 제가 진짜 원한 건 아니었어요. 도연의 시선이 하준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빛에는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하준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도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본 적이 언제였던가. 저 대학 시절 첫사랑이 있었어요. 도연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3년을 좋아했어요. 고백은 못했죠. 전 그때 뚱뚱했고 못생겼고 돈도 없었거든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그 친구가 웃으면 저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남자랑 사귀는 걸 봤어요. 제가 절대 될 수 없는 완벽한 남자였어요. 하주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도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겠다고. 돈 벌고 운동하고 성공하겠다고. 그리고 됐어요. 근데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도연이 포도주를 비우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절 여전히 안 좋아해요. 아무리 변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진짜 원하는 건 사랑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도연의 고백은 위험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사장님, 전 내일 미팅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연은 그의 손목을 잡았다. 도망가지 마요, 하준 씨.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기혼자고요. 그럼 왜 태린 씨는 전화를 안 받았을까요? 왜 당신은 저와 여기 앉아 있을까요? 하주는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도연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자신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뒤 하주는 도연을 피했다. 회의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점심도 다른 팀원들과 먹었다. 도연은 그런 하준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의 눈빛에는 포기가 아닌 인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연히 찾아왔다. 오빠, 우리 이사하자. 태린이 갑자기 말했다. 하준은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여기 너무 좁아. 쇼핑몰도 커졌고 이제 여유도 있잖아. 그리고 태린이 잠시 말을 멈췄다. 오빠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새 집에서. 하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태린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어디로 가고 싶은데? 판교 신도시 어때? 거기 신축 아파트 들어온다던데. 일주일 뒤 하준 부부는 판교의 한 아파트 단지를 계약했다. 입주는 2달 뒤였다. 그 사실을 회사에서 언급했을 때 도연이 물었다. 어느 단지요? 자이던 테라스요.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거기 우리 집이기도 한데요. 하준의 얼굴이 굳었다. 도연이 덧붙였다. 세상 참 좁죠. 같은 동인가요? 103동입니다. 우린 104동이에요. 바로 옆이네요. 그날 저녁 하준은 태린에게 말했다. 자기야, 그 아파트 계약 취소할까? 왜? 계약금 날아가는데. 우리 사장님이랑 같은 단지래. 태린이 웃었다. 그게 뭐 어때? 사장님 괜찮은 사람이잖아. 당신이 맨날 얘기하던 분 아니야? 하준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2달 뒤 하준 부부와 도연 부부는 같은 날 이사를 했다. 이삿짐 센터 트럭 2대가 나란히 주차장에 섰다. 하준 씨. 도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임신한 듯 배가 볼록 나온 여자가 있었다. 제 아내 지연이에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연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준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 지연의 얼굴. 그 얼굴을 그는 알고 있었다. 7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 그가 떠나보낸 여자. 안녕하세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의 표정도 굳었다. 그녀 역시 하준을 알아본 것이었다. 도연은 둘의 미묘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태린이 나타났다. 어머, 안녕하세요. 남편 회사 사장님이시죠? 네, 반가워요. 지연이 태린과 악수를 나누는 동안 하준과 지연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묻어버렸던 무언가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하준은 잠들지 못했다. 지연. 7년 전 그녀와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첫 만남은 같은 광고회사에서였다. 지연은 신입 디자이너였고 하준은 개발팀 대리였다.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가까워졌다. 지연은 활발하고 당차고 창의적이었다. 하준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끌렸다. 데이트 첫날 지연이 말했다. 오빠, 나랑 있으면 편해? 응. 나도 그래. 오빠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아. 1년을 사귀었다. 행복했다. 하지만 하준이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부산에 있는 회사였다. 지연에게 말했을 때 그녀가 울었다. 나랑 같이 일하기 싫어? 아니야. 근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기회가 아닌 거야? 결국 하준은 떠났다.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6개월 뒤 하준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회사를 그만뒀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하준은 그렇게 그녀를 잃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도연의 아내였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지연과 마주쳤다. 둘뿐이었다. 하준 씨.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축하해요. 결혼하셨더라고요. 부인분 예쁘시던데. 지연 씨도. 도연 사장님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요. 침묵이 흘렀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천천히 내려갔다. 저기, 하준 씨. 네? 우리 예전 일은 없던 거로 해요. 남편도 부인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웃으로 지내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주일 뒤 태린과 지연은 단지 내 카페에서 마주쳤다. 태린이 먼저 말을 걸었다. 어머, 사모님. 여기서 뵙네요. 아, 안녕하세요. 태린 씨였죠? 네. 같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임신 몇 개월 되셨어요? 이제 5개월이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입덧은 괜찮으세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지연은 태린이 편안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다. 이 여자의 남편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태린 씨, 남편분이랑 사이 좋으시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죠. 근데 요즘은 좀 바쁘더라고요. 자꾸 늦게 들어오고 회사 일이 힘든가 봐요. 맞아요. 우리 사장님이 일을 많이 시키시나 봐요. 지연이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복잡했다. 우리 남편도 비슷해요. 요즘 회사에만 신경 쓰고 집에는 관심 없어요. 남자들이 다 그렇죠. 뭐? 두 여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둘 다 몰랐다. 자신들의 남편이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도연이 하준을 따로 불렀다. 회사 주차장에서였다. 하준 씨,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부인분이랑 같이. 아, 괜찮습니다. 왜요? 같은 아파트 사는데 인사는 해야죠. 바빠서요.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니면 제 아내가 부담되나요? 하준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바보가 아니에요, 하준 씨. 이삿날 당신과 제 아내가 눈빛 교환한 거 봤어요. 뭔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알아내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당신과 제 아내가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거. 지연의 전 회사 동료 명단, 당신 SNS 기록 다 찾아봤어요. 하주는 할 말을 잃었다. 도연이 비웃었다. 재밌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 아내가 연인이었다니. 사장님,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고. 얼마나 오래전인데요? 7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질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를 휘감았다. 전 지연이를 내가 처음 만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당신이 있었네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정말 몰랐어요. 지연 씨가 사장님 아내인 줄. 도연이 하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같은 동에 살면서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예전 생각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전 지금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 도연이 비웃었다. 그 말 참 쉽게 하시네요. 그럼 왜 부산에서 그렇게 외로워 보였어요? 왜 당신은 저를 피했어요? 하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도연이 한숨을 쉬며 물러섰다. 하준 씨,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당신은 제 아내의 과거를 가졌고, 전 당신의 현재를 원해요.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고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연의 눈빛에 광기가 서렸다. 하준은 뒷걸음질 쳤다. 미쳤어요, 사장님. 미쳤죠. 사랑하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준은 도연을 피했다. 사표를 쓸까도 고민했지만 네오픽셀 지분 10%를 가진 자신이 떠나면 회사가 흔들린다는 것도 알았다. 도연은 더 압박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준을 쫓았다. 집에서는 태린과 지연의 우정이 깊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외로웠다. 도연은 임신한 아내에게 무관심했고 친구도 없었다. 태린은 그런 지연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다. 태린아, 나 너무 외로워. 어느 날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임신하고 나서는 손도 안 대. 마치 내가 투명 인간 같아. 태리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남자들이 원래 두네.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이건 다른 거야. 남편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지연의 직감은 맞았다. 도연은 집에서도 하준을 생각했다. 지연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하준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는 알고 싶었다. 하준과 지연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발견했다. 7년 전 지연의 블로그. 비공개였지만 해킹 도구를 동원해 접근했다. 거기엔 하준과의 기억이 가득했다. 오늘 오빠가 놀이공원 데려갔다. 회전 목마에서 내 손을 꼭 잡아줬다. 오빠 손은 따뜻했다. 오빠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처음 말했다. 난 울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오빠가 부산으로 간다.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마지막 회식을. 오빠가 떠났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도연은 모니터를 꺼버렸다. 가슴에 뭔가가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질투심이었다. 자신은 지연에게서 이런 감정을 끌어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도연을 좋은 남편이라고 했지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다음 날 도연은 지연과 마주 앉았다. 지연아, 너 하준 씨 알아?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왜 갑자기? 예전에 사귀었다며.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이 차갑게 웃었다. 숨길 필요 없어. 다 알아. 당신. 어떻게?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거지. 난 거짓말 안 했어. 당신이 안 물어봤을 뿐이야. 똑같은 말이야.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 우린 계속 이웃으로 살아야 하거든.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하준 씨가 여기 이사 올 줄. 도연은 집을 나가버렸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한편 태린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남편 하준이 요즘 자주 넋놓고 지연의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랐다. 태린은 여자의 직감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어느 날 밤 태린이 물었다. 무슨 소리야? 요즘 이상해. 자꾸 딴 생각하고. 회사 일 때문에 그래. 정말? 태린이 하준의 눈을 들여다봤다. 하준은 시선을 피했다. 태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지연 언니 알아? 하준의 어깨가 굳었다. 그것만으로 태린은 모든 걸 알았다.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지?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린이 눈물을 흘렸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 타이밍? 이사 오기 전에 말했어야지. 태린이 소리쳤다. 하준은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태린이 밀쳐냈다. 나한테는 왜 그렇게 쉽게 말 못해? 지연 언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너희 둘이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아니야, 태린아. 정말 아무 의도도 없었어. 의도가 없다고? 그럼 뭐야? 우연? 운명? 태린은 침실문을 쾅 닫았다. 하준은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지연이 태린에게 전화를 했다. 태린아,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여자는 단지 내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11월의 차가운 바람, 이 두 사람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다. 미안해, 태린아. 지연이 먼저 사과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언니는 하준 오빠를 아직도 사랑해? 태린의 질문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지연은 한참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 사랑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그냥 과거에 대한 집착인지. 솔직하게 말해줘. 하준 오빠를 다시 원해?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고 엄마가 될 사람이야.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어. 그럼 왜 말 안 한 거야? 무서웠어. 네가 날 미워할까 봐. 너는 내가 처음으로 편하게 사귄 친구이거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난 결혼하고 친구가 없었어. 도연 오빠는 내게 아무도 만나지 말래.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난 점점 작아졌어. 그러다 당신을 만났고. 숨 쉴 수 있었어. 태리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분노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녀의 고통이 이해됐다. 언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응. 근데 하나만 약속해. 이제 비밀은 없기.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둘 다 몰랐다. 멀리서 도연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빛은 어둡고 깊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다들 착하네. 근데 세상은 착한 사람들이 이기게 안 만들어져 있어. 일주일 뒤, 도연은 하준을 회의실로 불렀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하준 씨, 제안 하나 할게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야 해요. 안 그럼 당신 회사에서 못 있어요. 하준이 도연을 노려봤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에요. 도연이 태블릿을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놨다. 화면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부산 호텔 라운지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하준과 도연. 너무 가까이 앉아있는 두 사람. 각도 때문에 마치 연인처럼 보였다. 이게 뭡니까? 증거요. 당신과 나의 관계. 무슨 관계요? 우린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까요? 미친 짓 하지 마세요. 미친 건 당신이에요, 하준 씨. 내 아내의 과거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준 앞으로 다가왔다. 전 공평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내 아내의 과거를 경험했으니 나도 당신의 현재를 경험해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당신 정신이 이상한 겁니까? 정신 이상? 아마도요. 사랑하면 정신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도연의 손이 하준의 뺨을 스쳤다. 하준은 몸을 떨었다. 혐오감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교차했다. 도연의 집착이 무섭기도 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원한다는 사실이 묘한 쾌감을 주었다. 사장님, 제발 그만두세요. 싫어요. 전 당신을 놓을 수 없어요. 도연이 하준의 넥타이를 잡았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사장님 급한. 비서가 얼어붙었다. 도연은 태연하게 하준에게서 떨어지며 말했다. 하준 팀장 넥타이가 삐뚤어져서 고쳐주는 중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투자사에서 급히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도연이 하준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살려드리죠. 근데 하준 씨 생각해봐요. 내 제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준은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어느새 자신은 두 사람의 욕망 사이에 갇혀버렸다. 그날 밤 하준은 태린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도연이 미쳤어. 날 협박하고 있어. 뭐라고? 무슨 협박? 하준은 부산에서 있었던 일, 도연의 고백, 사진들을 모두 얘기했다. 태린은 경악했다. 신고해야지. 증거가 애매해. 오히려 내가 불리할 수 있어.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근데 태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태린은 남편을 끌어안았다. 오빠 잘못 아니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다음 날 도연이 태린에게 직접 연락했다. 태린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남편분에 관한 얘기요. 태린은 거절하려 했지만 도연이 덧붙였다. 안 만나시면 하준 씨가 힘들어질 거예요. 회사에서. 태린은 할 수 없이 만남에 응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전 하준 씨를 원합니다. 태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정신 이상하신 겁니까? 아니요, 정신이 너무 멀쩡해서 문제죠. 전 하준 씨가 필요해요. 회사에도 개인적으로도. 당신 결혼했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태린 씨 남편도 제 아내와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건 전 공평을 원해요. 하준 씨가 내 아내를 알고 난 태린 씨를 알고 싶어요. 태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미친 사람. 미쳤죠. 근데 태린 씨 앉으세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이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하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연과 하준이 엘리베이터에서 나누는 대화 장면. 이게 뭐죠? 증거요. 하준 씨와 제 아내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인사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까요? 특히 편집하면 말이죠.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태린 씨, 전 하준 씨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아니면 태린 씨가 날 만나주시면 모든 걸 잊을게요. 만나다니. 딱 한 번이요. 하룻밤. 태린은 숨이 막혔다. 이건 악몽이었다. 깨어나고 싶었다. 시간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정하세요. 도연은 자리를 떠났다. 태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날 밤 태린은 하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더 괴로워할 것 같았다. 대신 그녀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태린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지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 오빠가 그런 말을? 응. 나 어떡하지? 지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다. 태린아,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지연은 그날 밤 도연과 마주 앉았다. 도연은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당신 미쳤어? 지연이 소리쳤다. 도연은 무표정하게 아내를 바라봤다. 뭐가? 태린이를 협박했다며?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었어. 제안? 그게 제안이야? 강요잖아. 도연이 웃었다.
냉소적이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지연아, 넌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몰라. 설명해봐. 도연이 일어나 지연 앞으로 걸어왔다. 난 평생 통제당하며 살았어. 부모님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사회규범 따르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 근데 행복했어? 아니야. 난 한 번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가져본 적 없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넌 나랑 결혼할 때 날 사랑했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오빠, 대답 못하잖아. 넌 그냥 안정이 필요했고, 난 마침 조건이 괜찮은 남자였던 거지. 그건 인정해, 지연아. 우리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어. 거래였어.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 아팠다. 그래,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달라. 나는 당신은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넌 아직도 하준 씨를 생각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밤마다 잠꼬대로 그 이름을 불러.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도연이 덧붙였다. 알아?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내 옆에서 자는 아내가 다른 남자 이름 부르는 거.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 난 상처받았어. 깊이. 도연이 지연의 어깨를 잡았다. 그래서 결심했어. 나도 가질 거야. 하준 씨를. 당신, 정말 하준 씨를 원하는 거야? 그래. 왜? 복수? 아니면 진짜.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 고백했다. 둘 다야. 복수이기도 하고 진심이기도 해. 난 하준 씨 보면서 느꼈어.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우리 아이는? 도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죄책감이 스쳤다. 너희는 책임질 거야. 당연히. 책임? 그게 전부야? 지연이 울면서 소리쳤다. 난 당신의 아내야. 당신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다른 사람을 원해? 지연아, 나가. 내 앞에서 꺼져. 도연은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고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뱃속 아이가 움직였다.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무 못났어. 다음 날 테리는 도연의 협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금요일이었다. 테리는 종일 고민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 오후 4시, 테리는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겠습니다. 장소를 알려주세요. 도연의 답장은 즉시 왔다. 오늘 밤 8시, 강남 XX 호텔 1207호. 테리는 핸드폰을 꺼두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이게 정말 자신인가? 저녁 7시, 테리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 원피스. 그녀는 지갑에 남편 사진을 넣었다. 마지막 용기를 내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하준이 퇴근한 것이었다. 자기야, 어디가? 아, 친구 만나. 이 시간에? 누구? 지연 언니. 하준이 태린의 옷차림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그냥 친구 만나는데 왜 그렇게 차려입어?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태린이 황급히 현관을 나서려 했지만 하준이 팔을 잡았다. 태린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태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빠, 도연 사장님이 날 협박했어. 뭐? 태린은 모든 것을 털어놨다. 도연의 제안, 협박, 오늘 밤의 약속. 하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미친 자식. 하준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하준 씨. 당장 내 아내한테서 손 떼. 손? 전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오늘 밤 이후에 얘기하시죠. 절대 안 보내. 그럼 어쩔 건데요? 당신이 날 막을 수 있어요? 하준이 이를 갈았다. 좋아. 당신이 원하는 게 나라며? 내가 갈게. 뭐? 내 아내 대신 내가 가겠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이에요?
그래. 대신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그리고 이걸로 끝이야.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태린이 하준을 붙잡았다. 오빠 안 돼.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알아. 근데 널 지킬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하준은 아내를 꼭 안았다. 태리는 울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저녁 8시 하준은 호텔 1207호분 앞에 섰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도연이 서 있었다. 오셨군요. 들어가도 돼? 도연이 길을 비켰다. 하준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는 고급스러운 객실이었다. 뭘 원하는 거야? 하준이 돌아서 물었다. 도연이 문을 잠그며 다가왔다. 당신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알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도연의 손이 하준의 얼굴을 감쌌다. 하준은 피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로 끝인 거지? 약속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둘만이 알았다. 새벽 2시 하준은 호텔을 나섰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함. 집에 돌아왔을 때 태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태린이 일어나 다가왔지만 하준은 손을 들어 막았다. 묻지 마. 제발. 오빠, 괜찮아? 모르겠어. 하준은 그대로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태리는 거실에서 밤새 울었다. 한편 지연은 그날 밤의 진실을 알아냈다. 호텔 CCTV를 해킹한 것이었다. 전직 디자이너였지만 대학 시절 컴퓨터 공학을 부전공했던 그녀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합리화였다. 그녀는 알고 싶었다.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영상을 보는 그녀의 손은 떨렸다. 도연과 하준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 하준의 표정. 지연은 분노가 치밀었다. 슬픔이었고 배신이었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내 과거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다. 묘한 질투. 도연이 하준과 보낸 그 밤. 자신은 평생 도연에게서 받지 못한 간절함을 하준에게 쏟아부은 것. 지연은 자신이 더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 동안 지연은 계획을 세웠다. 출산 예정일은 3달 뒤였지만 그 전에 끝내야 했다. 모든 걸. 그녀는 두 사람을 모두 파멸시키기로 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도 함께 파멸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지연은 먼저 네오픽셀 내부망에 접근했다. 도연의 계정 비밀번호는 예상외로 쉬웠다. 자신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비웃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내부망에 익명 게시판이 있었다. 지연은 거기에 영상을 올렸다. 부산 출장 당시 하준과 도연의 호텔 라운지 장면. 그리고 최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편집되고 각도가 조작된 영상은 마치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것처럼 보였다. 제목은 간단했다. 우리 회사 임원의 실체. 영상이 올라간 건 월요일 오전 9시였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전 직원이 그 영상을 봤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개발팀장이랑 사장이? 설마 게이? 아니면 권력형 성추행?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오전 11시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 하준과 도연은 각각 조사를 받았다. 이 영상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도연이 해명했지만 이 사진은 믿지 않았다. 호텔에 동반 입실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2시까지요?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오후 3시 두 사람은 해임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윤리규정 위반과 사내 분위기 해침이었다.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그게 회사를 위해서도 당신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도연과 하준은 회사를 나왔다.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하준 씨, 말 걸지 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준이 도연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도 망가졌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처참했다. 하준은 그를 밀쳐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집에 돌아온 하준을 태린이 맞았다. 태린은 이미 모든 소식을 들었다. 오빠, 미안해, 태린아. 정말 미안해. 하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태린은 남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어떻게 다시 시작해? 난 이미.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우리 앞을 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소문은 업계 전체로 퍼졌다. 하준은 어디서도 취직할 수 없었다. 태린의 쇼핑몰도 타격을 받았다. 하준의 아내라는 이유로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다. 한편 도연의 상황은 더 비참했다. 지연은 그날 밤 집을 나갔다.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지연아, 돌아와. 제발. 도연이 매달렸지만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도 날 용서할 수 없어요. 아이는? 우리 아이는? 혼자 키울 거예요. 당신 없이. 안 돼, 지연아. 도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연의 아버지가 나왔다. 돌아가게. 내 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게.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는 자네가 스스로 차버렸네. 문이 닫혔다. 도연은 빈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랑했던 건가? 아니면 집착이었나? 복수였나? 아니면 그냥 외로웠던 건가?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2주 뒤, 하준은 태린과 함께 짐을 쌌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돈이 부족했고 앞날이 막막했다. 오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해야지. 이사하는 날, 엘리베이터에서 지연과 마주쳤다. 지연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다. 언니. 태린이 먼저 말을 걸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미안해, 태린아. 왜 미안해?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 내 과거가, 내 욕심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태린이 지연을 안았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 어떡하지? 나 혼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 괜찮아. 나도 도와줄게. 우린 아직 친구잖아. 두 여자는 한참을 울었다. 하준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어쩌면 시작인지도 몰랐다. 진짜 삶은 이제부터일지도. 그날 저녁 도연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10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난간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자신만 빼고.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여보세요. 도연 씨, 나 출산 날짜 잡았어요. 다음 달 15일.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니요. 혼자 할 거예요. 제발, 지연아. 그래도 내 아이잖아. 당신의 아이긴 한데, 당신의 가족은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나도 무서워요. 혼자 출산하는 거.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럼 내가. 하지만 당신은 안 돼요.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소리쳤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는 난간에 기대어 울었다.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우는 것 같았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어린 시절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기억. 첫사랑에게 고백도 못하고 떠나보낸 아픔. 성공하기 위해 짓밟았던 자신의 감정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애어른이 되어버린 자신.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였어. 도연은 중얼거렸다. 사랑인 줄 알았던 건 그냥 소유욕이었어. 집착이었어. 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날 밤 도연은 긴 편지를 썼다. 지연에게, 하준에게, 그리고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에게. 편지는 길었지만 핵심은 간단했다. 미안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에 출근했다. 아니, 예전 회사였다. 이제는 그의 회사가 아니었지만 경비실에서 막혔다. 죄송합니다. 출입이 불가합니다. 알아요. 이것 좀 전해주세요. 도연은 자신이 가진 회사 지분 전량을 하준에게 양도한다는 문서를 건넸다. 그리고 도연은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몰랐다. 그냥 걸었다. 한강까지. 다리 위에서 그는 멈춰섰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다. 도연은 그저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여대생이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거짓말. 울고 있잖아요. 여대생이 옆에 앉았다. 저도 요즘 힘들어요. 학점 떨어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긴데, 지금은 짧은 순간일 뿐이래요. 그럴까요? 네. 아저씨도 곧 괜찮아질 거예요. 여대생은 일어나 떠났다. 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와 빵을 샀다. 그리고 생각했다. 살아야겠구나. 숙제하면서. 한 달 뒤, 지연은 딸을 낳았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다. 혼자 출산실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태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축하해. 고마워, 태린아. 지연은 아기를 안으며 울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과거도 미래도 희망도. 아기의 작은 손이 지연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엄마가 잘할게. 약속해. 그날 저녁 도연은 병원 앞에서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저 멀리서 창문을 바라봤다. 4층 산부인과 병동. 어딘가에 그의 딸이 있었다. 미안해, 아가. 아빠는 자격이 없어. 도연은 꽃다발을 벤치에 놓고 떠났다. 꽃에는 카드가 꽂혀 있었다. 지연에게, 그리고 우리 딸에게 행복하길 바랍니다. 영원히 미안한 사람. 3개월이 흘렀다. 하준과 태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하준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태린의 쇼핑몰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오빠, 오늘 면접 어땠어? 떨어졌어. 이력 조회하니까 다 나오더라고. 괜찮아. 다른데 또 지원하면 돼. 태리는 밝게 웃었지만 하준은 그 웃음 뒤에 숨은 피로를 알았다. 아내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택배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박도연이었다. 열어보니 서류 뭉치와 편지가 있었다. 하준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전 아마 멀리 있을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오픽셀 제 지분 전량을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이건 사과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전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집착이었고 소유욕이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건데 전 당신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겁니다. 전 평생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과 태린 씨, 그리고 지연이와 아기.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 사랑이 뭔지 배우러 떠납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도연. 하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태린이 물었다. 하준은 서류를 보았다.
네오픽셀 지분 30%.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회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정말? 응. 이건 도현 형이 준 기회야. 거절할 수 없어. 일주일 뒤 하준은 네오픽셀로 복귀했다. 이사회는 그를 환영했다. 최대 주주가 된 하준은 이제 회사를 이끌 책임이 있었다. 첫 출근 날 하준은 도현의 책상 앞에 섰다. 책상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대학 시절 도현의 모습. 뚱뚱하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청년. 하준은 그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형, 어디에 있든 평화롭길 바랄게요. 6개월 뒤, 지연은 태린과 함께 작은 카페를 오픈했다. 두 여자의 카페라는 이름이었다. 지연은 디자인을 맡았고, 태린은 경영을 맡았다. 아기는 카페 한편 요람해서 잠들어 있었다. 언니, 여기 색깔 이상한데? 그래, 다시 칠할게. 두 여자는 웃으며 일했다. 과거는 여전히 아팠지만, 장래는 조금 더 밝아 보였다. 어느 날 손님 한 명이 카페에 들어왔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 그는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 목소리가 익숙했다. 도연 씨?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도연이었다. 많이 야위었고 수염이 길었다.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의 얼굴에 다 새겨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도연이 옆을 보았다. 요람에서 자는 아기가 보였다. 우리 딸 많이 컸네요. 보고 싶었어요? 매일요? 근데 볼 자격이 없어서. 지연은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어디 있었어요? 여기저기요. 봉사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지연이 커피를 건넸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은 한참 생각하다 답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도 행복할 자격은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용서는 아직이었다. 어쩌면 영원히 못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안타까웠다. 모두가 상처받았고, 모두가 피해자였고, 모두가 가해자였다. 1년 뒤, 네오픽셀은 하준의 리더십 아래 안정을 되찾았다. 새로운 게임이 출시됐고, 시장 반응은 좋았다. 하준과 테리는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여전히 판교였지만 다른 단지였다. 오빠, 오늘 지연 언니 카페 간다며? 응. 나도 같이 갈까? 그래, 같이 가자. 부부는 카페에 도착했다. 지연이 밝게 맞아주었다. 아기는 이제 돌이 넘어 걸어다니고 있었다. 아기가 태린에게 달려왔다. 태린이 아기를 안아 올렸다. 우리 공주 많이 컸네? 응. 나 이제 말도 해.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말이 엄청 늘었어. 내가 이제 힘들어 죽겠어. 세 사람은 웃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과거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었다. 하준 씨, 요즘 어때요? 그럭저럭요. 지연 씨는? 저도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이상하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다행이에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 씨, 그때 미안했어요. 뭐가요? 7년 전 당신을 떠난 거.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하준 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우리 둘 다 어렸고 각자의 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하준 씨. 지연이 하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과거는 과거로 둬요. 전 이제 다른 사람이고 하준 씨도 다른 사람이에요.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하준이 미소 지었다. 맞아요. 고마워요, 지연 씨. 뭐가요? 태린이를 친구로 받아줘서요.
그리고 용서해줘서요. 전 하준 씨를 용서할 게 없어요. 용서해야 할 건 저 자신이에요. 제 욕심과 집착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날 저녁 멀리서 한 남자가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이었다. 그는 더 이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온 문자였다. 박도연님, 내일 오전 10시 양로원 방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문자를 확인하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었다. 하주는 태린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태린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우린 살아남았어. 지연은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너는 엄마보다 더 강하게 자랄 거야. 도연은 빈방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3년 뒤 네오픽셀 사무실. 늦은 밤 불이 꺼지지 않은 공간. 하주는 혼자 남아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마무리였다. 모니터에는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었다. 주인공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아가는 이야기였다. 하주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빛이 꺼지면 진짜 얼굴이 보이는 법이지. 3년 전 도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 말은 맞았다. 어둠 속에서 모두의 본 모습이 드러났었다. 욕망, 집착, 질투, 배신. 하지만 동시에 용서, 회복, 희망도 보였다. 하주는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불을 껐다. 사무실이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창밖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다. 그는 중얼거렸다. 빛이 꺼진다고 끝이 아니야. 어둠 속에서도 우린 길을 찾으니까. 하주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 불도 껐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서니 태린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왜 이렇게 늦어? 미안, 작업이 길어졌어. 배고파 죽겠어. 빨리 가자. 부부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태린이 손을 꽉 쥐어주었다. 같은 시각, 지연의 카페는 문을 닫았다. 지연은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그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모랑 놀았어. 그리고 케이크 먹었어. 우리 공주 착하네. 지연은 딸을 안아 올렸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다. 이 따뜻함이 그녀를 살게 했다. 한편 도연은 양로원에서 할머니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도연 씨,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왜요?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시니까요. 할머니가 도연의 손을 토닥였다. 참 착한 청년이야.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착하지 않았다. 한때는 악마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고 있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밤 11시, 네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만났다. 어둡고 긴 터널 안에서. 그리고 함께 빛을 향해 걸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였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터널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깨달았다. 빛은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다만 그들이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눈을 떴다. 그리고 보았다. 서로를, 자신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한다. 어둠에 머물 것인가, 빛을 향해 갈 것인가. 네 사람은 각자의 답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답은 이것이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빛이 꺼진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내일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